안녕하세요.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제관옆 영화관의 영화관지기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신부님과 함께 사제관옆 영화관을 지키고 있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가 무색해질 만큼 하루가 다르게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선아 배우님께서도 조금씩 다가오는 이 가을 날씨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유독 덥고 습했던 이번 여름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맞이하는 가을 날씨여서 그런지 굉장히 반갑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피부로 체감되는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가을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루 종일 들려오던 매미 울음소리에서 풀벌레 울음소리로 바뀌는 지점으로부터도 가을이 다가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배우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부쩍 눈에 들어오는 죽은 매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몇 년 동안 땅속에서 유충의 모습으로 성충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감내해오다가 드디어 매미 성충이 되어 여름 내내 열심히 울며 후대를 남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금방 죽은 목숨이 되어 길가에 나뒹구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쓸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을 날씨가 이렇게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센치해지시면 곤란해요, 신부님. 아마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의 주제와 맞물려서 이런 생각을 나눠주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거리에 나뒹구는 매미의 사체, 또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와 어울릴 법한 이번 사제관옆 영화관에서 상영할 작품은 어떤 영화일까요? 가을을 타는 느낌으로 선정해본 작품은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체리 향기입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지난번 사제관옆 영화관에서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을 다루었을 때 잠깐 언급했던 감독이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님이 꼽은 어린이 배우를 영화 안에 온전히 담아내는 3대 마스터 안에 윤가은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이 함께 속한 감독님이었죠. 맞습니다. 어려운 이름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평소 어린이가 주인공인 작품들을 자주 촬영했던 감독이 바로 이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오늘의 영화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아닌 작품이기에 이 지점을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린이 청소년이 주인공인 영화를 무척 애정하는 신부님께서 그럼에도 이번 상영작으로 어린이가 주인공이 아닌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먼저 영화가 품은 이야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영화는 죽기로 결심한 남자 바디의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있어 보이는 이 남자는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외딴 곳에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몸을 뉘인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바디는 이제 죽은 자신의 위로 흙을 덮어줄 이를 찾아 지나가는 이들을 붙잡고 부탁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바디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탁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기 일쑤입니다. 바디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이제 막 부대로 복귀 중인 젊은 군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쿠르드족 출신의 이 군인은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 바디의 차에 올라타지만 바디의 부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이후부터 바디의 부탁을 수락하길 꺼립니다. 공사장에서 기계를 지키는 경비 일을 하는 청년은 쉬는 날임에도 자리를 뜰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를 떠나자는 바디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 청년의 친구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학을 온 이슬람 신학생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한 바디를 오히려 설득하려 합니다. 그렇게 바디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길 바라며 붙잡은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들어 바디의 계획을 막아 세우려 듭니다. 이로 인해 죽음을 결심했을 때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낀 바디에게 한 노인이 바디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친 샛길과 자갈로 가득한 내리막으로 바디를 이끄는 노인은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한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바디와 노인은 노인이 근무하는 일터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전에 부탁을 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디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로 다가와 두 차례 자신을 불러도 답이 없으면 흙으로 덮어달라는 부탁을 던집니다. 자신이 대답을 하면 손을 뻗어 자신을 꺼내달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이는데요. 시간이 흘러 밤의 마지막,
하지만 해가 솟아오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새벽 시간이 되어 바디는 자신에게 약속한 마지막 생의 한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매우 단촐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실지 궁금했는데요. 마치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감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끄는 소개였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이란의 거장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작품이죠. 네, 1940년생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대학 졸업 후 CF와 영화 타이틀 디자인 등의 작업에 참여해 왔는데요. 그러던 1969년 아동지능개발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며 어린이들의 교육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을 두고 어린이 배우를 영화 안에 온전히 담아내는 3대 마스터로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보이는데요. 그의 첫 단편 영화 빵과 골목을 필두로 중편 경험, 여행자, 결혼식 의복, 그리고 키아로스타미 감독을 세계적 거장의 반열로 이끈 장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이 그를 어린이 영화의 마스터로 불리게 하는 대표작들입니다. 한편 그는 이란 혁명 이후 폐쇄적으로 변모한 이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힘겹게 영화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혁명 전 그의 여러 작품들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소개하는 체리 향기의 경우 이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촬영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렵게 완성한 영화가 1997년 칸 영화제에 출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이란 정부의 간섭으로 영화제 개막 사흘 전까지도 출품이 불투명해지자 당시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은 물론 프랑스 외무성까지 나서서 이란 정부를 압박해 어렵게 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체리 향기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척박한 이란 사회의 현실을 가감없이 담아내면서도 그 안에 피어있는 작은 희망을 포착해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올리브 나무에서 클로즈업, 10,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사랑을 카피하다와 같은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온 그는 지난 2016년 타계하여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란이라는 그 지리적, 사회적 배경이 특별하게 다가오면서도 바디가 느끼는 감정만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결국 어느 한 특정 시대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다가와서 신기했거든요. 특히 그 종교적으로 무언가 확고함으로만 좀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이슬람 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한다는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물색해 나가는 그러한 주인공 바디의 모습으로부터 그 이질감이 어느새 동질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지점이 체리 향기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인공 바디가 만나는 사람들의 성질이나 특질도 단순히 바디 주변의 이란 사람으로만 국한짓지 않고 쿠르드족 출신의 군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학을 온 신학생, 자연사 박물관에서 박제품을 다루는 노인과 같이 다양하게 꾸린 점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단촐한 로드무비의 형식으로 구성된 영화적 흐름도 이질감을 동질감으로 바꿔내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는데요. 결국 영화의 주인공은 이란에 살고 있는 바디라는 남자이지만 영화 속 바디의 여정을 따라 나서다 보면 바디의 모습이 결국 지금 내 주변 어디선가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에 담긴 자연 경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온통 흙으로만 가득한 언덕이 바디의 여정을 비추는 배경의 전부잖아요. 물론 이란의 자연 경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척박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들어간 구덩이를 흙으로 메워달라는 그 바디의 부탁이 뭔가 바디의 의지와도 맞닿는 그런 풍경 혹은 배경처럼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저도 영화가 비추는 이란의 광활한 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척박한 흙더미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영화 안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바디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상황처럼 텁텁하고 답답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시종일관 제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중반쯤 등장하는
부탁을 계속해서 거절당한 이후 채석장처럼 보이는 공사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멀뚱히 앉아있는 바디의 모습이 이 영화의 정서를 가장 극적으로 담아낸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종일관 척박하고 텁텁하게 느껴졌던 영화 속 배경이 그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180도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디가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몸을 뉘었을 때라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영화가 끝까지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박제품을 다루는 노인을 만난 이후부터 조금씩 심경의 변화를 느끼는 바디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 영화 속 상황처럼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이 수면제를 먹고 또 파놓은 구덩이에 몸을 누인 바디의 얼굴 위로 푸른 달빛이 서리고 또 때마쳐 내리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노인을 만난 이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바디는 이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균열의 정점이 새벽 중에 내리는 폭우와 번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 한 장면과 한 줄 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님께서 뽑은 영화 체리 향기 속 결정적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캠코더로 촬영이 돼서 많이 화제가 되었던 그 장면을 언급하고 싶거든요. 장면의 아름다움이나 의미 때문은 아니고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혀서 결국 임시로 찍어놓은 캠코더로 마무리 지은 그 감독의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라 그 마지막 장면을 꼽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의미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 자리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인공 바디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노인의 근무지인 자연사 박물관에 데려다준 이후 두 눈으로 마주하는 세상을 담은 장면들을 꼽고 싶습니다. 우선 한 연인이 바디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잖아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준 이후 바디는 마치 노인이 차 안에서 이야기해주었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나무 위에 밧줄을 매달았다가 그 나무에 열린 체리 열매를 마주하고서 마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펼칩니다. 갑작스럽게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는데요. 다음날 구덩이에 찾아와 자신을 부를 때 대답이 없다고 곧장 흙을 묻지 말고 돌을 2개 정도 던져서 자신이 잠든 게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이전까지는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곧바로 흙을 메워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또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디의 시점으로 담기게 되는데요. 주인공 바디의 생을 향한 의지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음이 느껴지는 장면으로 다가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디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으로 군인을 택하는 장면을 뽑고 싶어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바디가 젊은 군인을 선택하고 그 군인을 차에 태운 후에 대화를 시작해요. 무언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우리 주인공 바디의 모습 때문인지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혹시라도 본다면 너무나도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흡사 이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가 동성애자로 성적인 파트너를 구하고 다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얼굴에 여드름으로 가득하지만 젊음의 풋풋함을 간직하고 있는 군인에게 계속 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드문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바디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디의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차가 또 멈췄을 때 바디에게서 무조건 도망을 가는 그 군인의 모습에서 바디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이 구덩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흙을 계속 뿌려달라는 바디의 제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어. 도망가야 한다라는 군인의 생각이 너무도 강렬하게 느껴진 장면이었습니다. 또 사실은 별다른 장치도 어떤 요소도 전혀 없이 완전히 사막을 달리는 차 안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의 장면만으로도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감독의 매력에 강렬하게 빠져들었던 장면이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To be or not to be로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유독 한 줄평을 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너무 뻔하게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한 사건 없이 영화 내내 주인공 바디가 모는 자동차를 따라다니잖아요. 자극적인 사건 없이 이루어지는 영화가 제 삶을 좀 돌아보게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의 이렇게 열린 결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게 to be or not to be 이고요. 보통은 사느냐 죽느냐로 번역되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 그런 직관적인 문체를 띠는데요.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말로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문장이죠. 결정장애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왜인지 모르게 저한테는 한 줄 평 쓰기를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객관화되면서 내가 지금 이 한 줄 평을 너무 잘 쓰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 너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남자 주인공 바디도 누구보다도 정말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여러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가서 조용히 혼자 이렇게 결단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자신이 깨어있는가를 살펴볼 누군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걸까? 죽은 후에도 흙으로 자신의 몸을 계속 왜 덮어달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바디 주인공은 자신을 토닥여줄 누군가가 정말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떠올랐고요. 아마도 to be or not to be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이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나답게 나로서 설령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치광이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주인공 바디는 엄청 살고 싶어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네, 깊은 실존적 통찰을 품은 배우님의 한 줄평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삶을 즐기려면 죽음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로 하고 싶습니다. 영화 체리 향기의 제목은 이란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 삶을 즐기려면 죽음이 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체리 향기를 맡아라 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타이틀에 영감을 준 시의 한 대목으로 영화에 대한 저의 한 줄평을 새겨보았습니다. 네, 이번 상영작 체리 향기를 통해서 이제 막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며 당연하듯 익숙한 듯 지내온 우리의 일상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난니 모레티 감독이 연출한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